안녕하세요. 치과 사보험 프로페셔널 강의를 맡은 강사 윤지혜입니다. 저는 치과 사보험 전문가로 이루어진 덴슈런스 팀의 총괄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보험 설계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NG 랩이라는 치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치과 사보험을 치과에서 직접 상담하시면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치과에서 상담을 하실 때 치과 사보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과 사보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번 치과 사보험 시간을 통해서 보험이란 것 자체에 좀 두려움을 버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은 한자로 지킬 보에 험할 험자를 쓰고 있습니다. 험한 일에서 지켜준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개를 하시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매달 돈을 내게 되죠. 그리고 그 금액을 모아서 순서대로 그 돈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인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명이 모은 그 갯돈을 타게 되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제 월 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된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주기로 한 금액을 그 약속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보험금을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런 금융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긴 하지만 제대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또 드물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도 커지고요. 어떤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와 있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8.2%라는 숫자를 보고 계신데요. 이 숫자가 어떤 통계치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보험 가입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나 높다고 해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보험, 건강보험이 됐던지 질병보험이 됐던 일반 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100가구 중에 98가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보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치아보험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6월에 통계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려 870만 건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치아보험 시장은 매년 100만 명씩 늘고 있는 큰 보험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100만 명씩 하면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지금 가입률이 1000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요. 하루에 한 5명의 신안이 오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저희 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20%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가입해 계시구나라는 것을 체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는 걸까요? 치과에서 자주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상담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일반 직장인이 갑자기 100만 원 넘는 돈을 이제 부담한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겠지만 막상 내가 다음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10명 중에 3명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치아보험 가입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치아보험을 공부하기 전에는
왜 굳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양치 잘하고 관리 잘 받아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면 그게 더 남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만큼 많은 분들이 치아를 잘 관리하기를 어려워들 하시죠. 아무리 치과에 온다고 해도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보험이 있지만 사실 질병, 이런 보험들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치아보험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내 구강 상태에 맞게 잘 설계해서 들기만 한다면 내가 낸 보험료만큼, 그리고 내가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정말 좋은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보험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요. 또 치과에서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문의나 또 때로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기도 한데요. 치과계의 사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 보신 적 있나요? 치조골 사기 이제 그만, 이런 포스터도 이제 배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여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환자분들이 치조골 이식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치과에 와서 좀 무리하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계시죠. 예를 들자면 4번, 5번, 6번을 한 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심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이미 하루에 다 심었는데 치과 차트상에 다른 날에 심은 것처럼 다시 작성을 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치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잘 원칙을 지키고 계시지만 또 어떤 치과에서는 이 정도는 환자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지, 치료 비용이 많이 부담되실 거야, 이렇게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셨다라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그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고 보험사기 연루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장님들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치과 원장님들 되셨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치과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보험에 혹시라도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알고 대처해야겠습니다. 또 스태프분들도 이 치아보험 및 사보험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치과 치료를 이미 받고 나서 치과 치료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의무 기록지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보관해야 되죠? 맞아요.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본인 정보인데 지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비급여로 비용을 낼 테니까 그 비용은 비급여로 받고 그 기록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요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하거나 지워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오진이 확실할 때, 그게 증명이 되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한데요. 수정을 할 때에도 직전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록을 두고 그 다음에 수정한 기록을 이래이래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작성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고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의료법 제90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이거 역시 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잘 아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보험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글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9개의 댓글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사보험 정말 싫다, 그걸 왜 본인들이 들고 우리한테 챙겨달라고 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의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 건데요. 자, 44, 45, 46번에 원래 올드 크라운이 있었고요. 47, 48번은 치아가 발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단은 44번은 크라운을 다시 씌우는 계획을 하셨고요. 45번, 46번은 발치를 하라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건데 4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고 그리고 47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 자리는 폰틱, 파닉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브릿지 임플란트를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이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많이 세워지는 치료 계획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분이 47번이 안 되는데 임플란트를 왜 심었냐고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거신 건데요. 원장님 진단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드렸고 진행을 했다라고 상담자가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돈을 반반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상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불만을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러면 임플란트를 빼줄 테니까 다른 곳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호자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어떻게요? 47번을 빼서 46번에다가 옮겨 심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치아보험은 발치한 자리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 겪었을 때 정말 황당하고 정말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가 이 사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잘못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엔 또 다르게 상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치아만 있는 자리만 보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같은 경우에 똑같이 크라운 상담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번, 4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47번 자리에는 추가로 임플란트를 보장은 되지 않지만 심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47번에 심으셨던 거는 반대 대합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을 것 같은데 47번을 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17번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 가능하시면 47번도 추가로 해서 심으시면 더 좋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리고 더불어서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분석을 통해서요. 혹시 이 뼈 이식에 대한 부분, 치조골 이식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팀장님이 이제 카톡 하신 거를 그대로 캡처를 떠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종수술비 2종을 찾아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치조골 이식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뿌듯해 하시면서 가셨다. 너무 좋으네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보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상담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기대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계 그리고 또 이렇게 부스를 놓고 설계사분이 앉아있는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많은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병원에서 이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런 기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은 이 보험금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치과에 이런 사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을 이제 느꼈을 때 우리 치과계에도 이제는 보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구나. 다른 과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정형외과의 사례인데요. 제가 아는 과장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정형외과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스를 두고요. 전문 보험 설계사가 앉아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보험사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물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서 보험금을 수령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뀐 방법은요.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 서류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이 부스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병원에서 바로 전송을 해드리는 거죠.
그 전송이 안 될 경우에는 등기도 병원에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집에 돌아가셔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치과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지 먼저 적용하고 있는 치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하고 계시는 치과도 계시고, 치과 내부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직접 치아보험 증권을 분석해드리고 있다,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아보험을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통계를 내는 일을 자주 했었는데요. 상담 동의율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한 달에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 분들이 이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서 더 알아보시겠다라고 하고서는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보험에 대해서 통화를 하시고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고 진행하시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고요. 치아보험 혜택과 이제 치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글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내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드려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분께 왜 연락을 안 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치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또 다른 질문, 치아보험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괜히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전화 드리기가 조금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치아보험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겁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치아보험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환자가 이제 또 돌아가시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면서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 치과 사보험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보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위험으로부터 우리 치과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상담을 하게 되면요, 많은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많은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이 여러분들의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좀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치과 사보험 공부를 통해서 위험에서 피해감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모르는 보험금을 찾아줌으로써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과 사보험을 제대로 공부하고 치과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많은 치과에서 신안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달에 신안이 몇 명이나 왔을까? 이런 마케팅을 해서 더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신안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구안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정말 만족하시고 가셔서 다음번에 오셨을 때 우리 아이도 같이 오고 우리 남편도 같이 오고 우리 가족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잘 되는 병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병원을 들여다보면 이런 소개율이 정말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딘가를 소개해 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맛집을 소개해 줬는데 맛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병원을 소개해 줬는데 병원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떨 때 소개가 일어날까요? 정말 병원 서비스에 아주 만족을 했을 때 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과 사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담을 할 때 치아보험을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숨은 보험금을 이렇게 찾아드렸을 때 환자분들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함은 물론이고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는 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치아 치료 비용의 부담도 적어지고 또 신뢰도 높아지면서 상담 동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치료를 받을 때 저희 병원에 또 오게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충성 고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 고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분들은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를 하던 중간에 이런 경우 있죠. 추가 충치가 발견된다거나 더 상위 진료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사실 신뢰가 없는 일반 환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충성 고객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저희의 충성 팬인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분들이 인터넷 카페나 어떤 댓글 이런 것들에 저희 병원을 막 욕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 치과는 절대 그런 치과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이 치과는 정말 좋은 치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에 반박도 해주시고 저희 편을 들어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들이 많다는 것은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진료가 수월해지고 의료진도 환자도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충성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소개 고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보험을 경험해 보신 환자분들은 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사보험 관련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보험 관련 소개 환자분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사보험 관련된 환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하시게 되고 이미 다 듣고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상담 동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병원에 기대하지 못했던 차별화 서비스가 사실 요즘에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친절하게 해도 이게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찾아보면요. 정말 안 친절한 치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원장님들, 스태프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만으로 특별함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최신 기계 또한 옆 치과에서 그 기계를 바로 구매를 해버리면 좀 특별함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특별함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치과 사보험의 영역은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시기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치과에서는 이렇게 치아보험 환자분들을 챙겨드리고 나아가서 숨은 보험금도 찾아드린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병원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특별한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기대하지 못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과 사보험을 잘 활용해서 선순환이 되는 그런 치과 시스템을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과 사보험은 환자분들도 참 좋지만 원장님 그리고 상담자한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원장님은 소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 병원의 경영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보험을 제대로 알면서 보험 사기로부터도 안전하게 치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에게는 상담 동의율이 높아지고 이 상담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상담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의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치과 사보험을 제대로 아는 상담자의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나를 정말 찾는 고객이 늘어나기도 해요. 자, 이 말은 치과에서 또한 나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치과 사보험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